요즘 경제 뉴스 보면 볼수록 더 머리 아프지 않으신가요? 어떤 전문가는 위기가 온다 하고 다른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신호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명확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금융 생존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구부터 한번 보시죠.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경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잠시 접어둬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98%.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한 금융 모델이 계산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건 그냥 경고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확정된 미래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위기가 온다 하는데 왜 경제 지표들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JP모건은 지금 이 상황을 정책적 안개라고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바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경제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최신 경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단서 5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단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경제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돼요. 50이 기준선인데 이걸 넘으면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식고 있다는 경고등이거든요. 그런데 10월 수치가 49.4. 네,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9.4라는 숫자 자체도 물론 걱정스럽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생산을 좀 줄였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새 물건을 만들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재고부터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는 주문이 아예 없을 거다. 미래를 극도로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전히 100을 훌쩍 넘는 109.8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아직 경제를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모순, 겉으로 보이는 숫자 밑에 숨겨진 깊은 균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뭐냐. 내 살림은 아직 버틸만한데 나라는 곧 망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월급 빼고 모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를 거다. 바로 이 생각이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 이건 더 놀랍습니다. 실업률이 2.6%래요? 와, 숫자만 보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정말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 헤드라인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더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바로 통계가 만들어내는 착시입니다. 전체 숫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층 그리고 허리인 제조업 분야는 이미 심각한 고용 빙하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둬도 새로 뽑지를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소리 없는 구조조정, 스텔스 구조조정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이 단서들이 딱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가든 굉장히 위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 길은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경기 침체예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한쪽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표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지금 머리가 아픈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 침체 오겠네, 안전하게 장기 채권 사야지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채권이 여러분의 계좌를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재앙을 부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 지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다는 이 황금률이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미래가 둘 중 어느 쪽일지 맞출 수 없다면? 그럼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둘 다 대비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전천후 방패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지기 전에 이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첫째, 현금. 이게 바로 위기 때 쓸 수 있는 실탄이자 기회입니다. 둘째, 빚 권리.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N잡. 이젠 취미가 아니라 생존수단입니다. 좋습니다. 개인 재정의 방어벽을 단단히 세웠다면 이제 이걸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봐야겠죠? 어떤 위기에도 대응 가능한 최종 청사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50%는 튼튼한 핵심 자산으로 중심을 잡고요. 나머지 절반을 정확히 쪼개서 25%는 스태그플레이션 보험으로, 또 다른 25%는 디플레이션 침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핵심에는 경기를 잘 안 타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우량주를 담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보험으로는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금이나 물가 연동체, 부동산 같은 걸 넣는 거죠. 반대로 디플레이션 보험으로는 위기 때 모두가 찾는 안전자산, 바로 미국 장기 국채를 두는 겁니다. 평소엔 가운데 핵심 자산이 수익을 내다가 만약 한쪽 위기가 터지면 해당 보험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손실을 막아주는 구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폭풍이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예측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될 것은 점쟁이가 아니라 유능한 선장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죠. 내 돈을 지켜줄 금융 방패, 내 포트폴리오는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괜찮을 만큼 튼튼한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